자, 또 세 번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그 파워포인트가 좀 이상했잖아요. 그죠? 결국 파워포인트가 이상해져서 지금까지 그 우리가 필기해 놓은 게 없어져 버렸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다시 쓰면 되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틈새 바람 침입 외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내부 발생열 11페이지 할 건데, 자, 내부 발생열은, 어, 그, 얘는 왜 안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 펜으로 한번 바꿔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우리가 5번까지 했지요. 그다음에 내부 발생률 6번. 사실은 실내에 있는 모든 발열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삼총사가 있습니다. 여기 삼총사. 삼총사라고 쓰기 조금 민망하지만, 인체, 조명, 기기. 그래서 사람 자체도 발열이 있고, 조명도 발열이 있고, 기기, 특히 뭐, 컴퓨터, 뭐, 노트북, 뭐, 그 다음에 뭐 커피포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부 다, 뭐 오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발열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들도 사실은 그 앞부분에 우리 유리창에서의 어떤 복사열이나 전도, 외벽,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어, 그 현열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습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습기가 개입되지 않은. 그렇지만 이 조명이나 이제 조명도 마찬가지로 현열만 있지만 이 기기는 자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뒷부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멸 부분에서 요것도 뭐 간단합니다. 열부하는 인원, 예를 들면 사람이면 인원 곱하기 발생 현열량. 요거는 뭐 조명이면 조명 개수, 뭐 기기 개수,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내부 발생률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앞부분에서 사람이 5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 그리고 인체는 얼마냐 하면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인체에서의 발열량, 현열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뭐 개인 방이라고 봅시다. 아무래도 응접실이니까. 그래서 42. 우리 지금 현열만 계산을 먼저 하고 있고, 42. 다시 색깔을 바꿔서, 여기 지금 42. 얘도 마찬가지로 표-F라고 써주고, 나중에 42가 어디서 왔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거 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42 곱하기 5 하면은 2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0.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도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40와트가 4개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와트가 요렇게 4개가 있다. 돼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전등이 40 곱하기 4 해서 160와트. 그 다음에 1.08을 이제 요게 뭐 곱하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뭐 소비되는 전력을 고려해서 요거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주는 이유가 어 왜- 여기 지금 얘는 이제 형광등이라서 그런데 형광등 같은 경우에 어 처음에 원래 그 백열등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와트가 좀 높은 편인데 형광등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켜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가 소비 전력이 크고 파파파파파팍 팍 할 때 그때 이제 소비 전력 많이 들어.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굉장히 그 낮은 전력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정기에 이제 소비되는 전력. 그러니까 초반에 안정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되는 거 플러스 안정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형광등 이제 불 자체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1.08을 곱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160에다가 160 곱하기 1.08 하면은 이제 172.8인데 173이라고 씁시다. 소수점 한 자리에서 올려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좀 잘려서 아쉽지만 처음에 남쪽 유리가 648, 그 다음에 남쪽 외벽이 204, 그 다음에 유리가 193, 유리의 전도열, 그리고 그 실내벽 내벽이 290, 그리고 아까 210, 그 다음에 173 해서 요걸 다 더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더해 볼까요? 648 더하기 204 더하기 193 더하기 290 210 더하기 173 하면 17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를 1718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여기 잘못 썼다. 여러분, 요것은, 이 소개는, 이 소개는 내부 발열의 소개였어. 내부 발열 소개도 쓰자. 내부 발열 소개는, 어, 210 더하기 173, 383. 이거 계산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였으나, 우리 공학 계산기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산기가 아니면 계산할 수가 없어. 383. 그리고, 현열 소개가 아까 계산한 것이 1718. 여기가 1718 됐고, 그리고 안전계수 10% 해서 172. 그래서 실내 현열계는 1890, 189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현열계는 결국에 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왜 습공기 선도 상에서
그 여기 엔탈피가 있으면은 얘가 지금 냉방이니까 얘를 지금 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거해야 되는 것 중에 현열이 요건 거죠. 그러니까 현열량 요거. 그래서 온도 변화만 있고 그다음 상태 변화는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분이 없는 수분을 고려하지 않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멸도 이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자멸은 구조체 그 다음에 뭐 일사 요런 데는 수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어 보통은 우리가 침입하는 외기도 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0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0. 그다음 인체. 아까 원래 그 내부 발열에서 그 여기 점멸도 써버릴까? 점멸. 반대로 이제 상태 변화가 있는 것인데 약간 그 습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뭐 침입 외기. 그 다음에, 내부 발열 중에서는 수분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체. 사람도 숨 쉬면서 수분을 내뿜기 때문에 인체, 그리고, 어, 기기. 기기도 뭐 PC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 뭐 커피포트 이런 거 있잖아. 커피포트 아니면은 뭐 요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기들,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조명은 아니지. 조명은 수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가습기 같은 거 있잖아, 왜. 굳이 가습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5명이었잖아. 5명이었고, 자, 앞부분에 자멸을 얼마나 내뿜는지 봅시다, 사람이. 자, 여기 보시면, 인체에서의 인체에서의 발열량, 보면 자멸 부분 있죠. 개인방에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 그래서 우리는 요 38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38. 얘도 표다시 뭐였나요? F. 이렇게 써주고 5 곱하기 38 봅시다.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계산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38 곱하기 5, 19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멸은 뭐 크게 높지 않네, 그지? 190. 요게 건물의 용도마다 다릅니다.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식당. 왜 요리 많이 하니까 대형 주방이 있는 식당, 그 다음에 대형 주방, 그 다음에 뭐 사람 많이 쓰는 데 있잖아. 뭐 약간 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 많이 있는 뭐 만약 꽉 찬 영화관이라든가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또 목욕탕.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곳. 사우나 아니면 헬스장. 땀도 많이 흘리는 그런 곳. 이 모두 잠열이 큰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사실 잠열 부하계가 없어. 우리 써놓 잠열 소개를 하면 그 209.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실내 부하계는 냉방 부하 전체는 현열부 소개 플러스 자멸 소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어, 잠깐. 아, 잘못했다. 이게 잘라 놓으니까 또
헷갈립니다. 이게 아니고, 실내 현열 계는 안전계수를 포함한 1890. 큰일 날 뻔했지요. 1890 더하기 209 해서 20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우리가 한번 구해 보았는데 그 뭐 할만하죠. 냉방부와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보통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냉방부와의 또 계량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참고. 그 냉방부와 계량 값, 보통, 그러니까 설비 설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건물의 용도를 알고 대략 그 수치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범위의 값이다, 아니다. 이 대략적인 어떤 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이제 냉방부와 계량 값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제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이제 남향에 이제 해가 드는 뭐 양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가 드는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146, 146 킬로칼로리 퍼 아워 미터 제곱.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요런 어떤 기준값을 가지는데 우리 계산해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응접실이 25였잖아, 면적이. 우리를 계산을 해 보면 146에 곱하기 음 25. 원래는 3,650 정도, 그러니까 이 예제에 의하면, 그 예제 같은 어떤 실 같으면 이 수식을 사용하면 146 곱하기 25를 하면 3,650이 나온단 말이야.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근데 우리는 계산을 했더니 2,099가 나왔지. 실제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사람 수는 뭐 적당한 것 같고, 다른 어떤 기타의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음, 또 다른, 그리고 또 여기가 응접실 같은 경우에, 이 남쪽만 해가 있고, 나머지 3면은 그래도, 어, 외기에 면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 아래 위가 또 다른 세대가 있고 낀 세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 세대는 그래도 냉방 부하가 크지 않은 실인 거죠. 보통 3,650인데 2,099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약간 오차 범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좀 부하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실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방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뭐 간단합니다. 이제 난방을 하면 되는데, 난방 같은 경우는 일사가 없죠. 여기 보시면, 자, 외기 조건 볼게요. 외기는 영하 1도고, 그 다음에 실내 우리 설정 온도 20도,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항목, 면적, 계수, 이제 델타 T, 방위 계수 똑같은데, 태양열 복사열 유리 같은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부하에서 이사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전도열 외벽 지붕 같은 경우는 계산해야죠. 요거는 왜냐하면 실내외 온도 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남쪽 외벽 그래서 면적은 우리 왼쪽에 계산했던 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7.1 간단하죠. 7.1.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표 다시 2를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열 관리율이라고 고쳐놨잖아. 그지? 요번에는 이제 겨울로 계산을 해서 외벽, 무거운 벽에 3.4가 나오지요. 3.4. 자, 계수 여기 3.4 어딨냐? 3.4. 그리고 표 다시 2라고 써주고, 그 다음 이제 델타 T는 아까 우리 20도를 맞추고 외부는 영하 1도였잖아. 그래서 21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으로, 설계 조건으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방위계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번외로 여기 또 방위계수. 자, 방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철 이제 난방부하에만 계산을 합니다. 계산 시만 적용. 그래서, 외벽, 지붕, 뭐, 유리창, 유리 등의 어떤 전도량, 구조체 전도량을 구할 때 사용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비남향일 때, 시는 어떤 겨울철에 더 추위가 발생을 해요. 요거를 고려한 값이에요. 방위계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은, 비남향일 때는 한 뭐, 부하 계산 시에 한 2, 30%를 더 고려를 한다는 거죠. 방위계수를 줘서. 근데 이제 남향일 경우는 1이에요. 남향일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그냥, 지금 우리는 남쪽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7.1 곱하기, 3.4 곱하기 21. 그러면 506.94 해서 507.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쪽 유리 생각해야겠죠. 일산은 없지만 전도 부분은 계산해줘야 되니까. 유리는 5.4였죠, 면적이. 그리고, 계수. 겨울철은 어떤가? 유리. 자, 유리 여기 지금 열관류율로 바꿔주시고, 열관류율 겨울철에 5.5죠. 보통판 유리 5.5. 음. 자, 그래서 여기는 5.5.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온도 차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20 빼기 마이너스 1, 21. 그렇게 해서 이제 5.4 곱하기 4 곱하기 5.5 곱하기 21을 하면 623.7로 62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그 천장 바닥 부분 우리 왜 안 하는 걸로 없었잖아요. 천장 바닥 둘 다 0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벽, 실내벽, 내벽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지금 그 얘를 보면 지금 얘는 난방이 있어요. 얘도 난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외측 창, 외측 벽 다 했고, 그 다음에 얘는 난방이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게 없어. 전달되는 게 없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전달되는 게 없어. 대신에 복도는 우리 냉난방이 안 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여기도 근데 복도가 또 온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깐만, 1.5, 어, 그러면 지금 그 실내 온도가 지금 10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지금 겨울철에 복도의 온도가 10도야. 완전 쌀쌀. 난방 하나도 안 했어. 10도. 또 북쪽에 또 여기 또 뭐 창이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1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는 제 가정값입니다. 가정값. 자, 그래서, 5.5 했고, 어. 자, 그래서 면적은 우리 지금 아까, 아이고, 응접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실내벽이 얘랑 얘잖아? 근데 여기는 난방이 됐어. 여기만 계산하면 돼. 근데 여기는, 요 벽에 면적을 구하면 되겠다. 5 곱하기 2.5. 왜냐면 높이가 2.5거든. 그래서 요거는 12.5. 요렇게 있고, 실내벽은 아까 열관료율이, 어, 여기 지금 겨울철에 칸막이벽 2.9였지요. 2.9 실내, 네, 여름, 겨울 똑같습니다. 2.9. 2.9. 그 다음에, 아까 왜, 가정한 값이, 요거 이제 가정한 걸로 빨간색으로 바꾸자. 아까 복도의 온도가 10도라고 가정을 했고, 실내 온도는 20도인데, 10도로 가정을 해서 얘는 10으로 합시다. 요거 복도의 온도가 가정값이에요. 동그라미 또 잘,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10은 제가, 조건을 그냥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10. 그 똑같이 계산해 봅시다. 12.5 곱하기 2.9 곱하기 10 하면은 362.5로 36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주면 위에는 아까 태양열 없었고 507 더하기 624 더하기 363 하면 1494가 나오지요. 149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침입 외기 같은 경우는 난방에는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친입 외기 계산을 할 때 아까 아까 5번으로 계산했었지. 5-5 하자. 그러면 그 틈새 바람의 부하. 그래서 냉방에서는 계산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법은 보통 현열은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열 부하는 0.29 곱하기 풍량 곱하기 온도차. 그래서 이것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
미터 제곱 도시, 미터 3승. 그 다음에, 미터 3승 퍼 아워 온도차는 도시. 그렇게 돼 있지요. 수식들은 잘 기억을 해놓고, 뭐 다 거의 곱하기긴 하지만. 그리고, 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0.29, 그 다음에 곱하기 계수. 얘는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극간풍량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이게 친입 외기입니다. 극간 약간 그 틈새를 타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알루미늄 창 그다음에 뭐 강철 창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원래 창이 알루미늄 창이었지. 오. 그렇지만 이게 좀 풍량이 좀 많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워낙에 좀 그래서 친입 외기에선 요거는 뭐 가정하는 거니까 요것도 제가 주어지는 값입니다. 제 마음대로 54라고 한번 정해보고 54. 그래서 친입 외기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온도차가 20 빼기 마이너스 1도. 요건 좀 빨간색 하면 안 되지. 빨간색은 제가 약간 가정해서 한 거라서 따로 54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어, 20 빼기 마이너스 1에서 21. 이거 동그라미 해놓자.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들은 제가 그냥 값을 준 겁니다. 요거는 주어지는 이제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친입 외기 값은 얼마냐? 0.29 곱하기 54 곱하기 21 하면 친입 외기가 일본이 또 그렇게 막 방풍이 또 잘 돼 있지 않으니까 329라고 하고 자, 요거를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위에 아까 1494가 있었잖아. 1494에서 1494 더하기 329 하면 1823. 그다음 안전율 10%에서 182. 그래서 1800 더하기 182를 하면 2005. 요렇게 해서 그 지금 냉방부화는 여기까지 요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냉방부와 난방부화까지 계산을 했고 지금 이제 난방부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마지막이지. 난방부와 같은 참고로 이제 난방부와도 계량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숙련된 분들이 봤을 때, 요 정도면 된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뭔가 최상층 이외에, 최상층이면 열 손실이 또 크니까 이외에 이제 각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6kcal, 우리 같은 단위로 쓸게요. 킬로 제곱. 요 정도 수치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잖아, 응접실이. 그래서 86 곱하기 25 하면은 여기 이제 예측상에 2150이 나온단 말이지. 여기 계산상에 21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거는 2005가 나왔지? 우리 계산? 이게 일단 예측해 본 거. 그래서 아까 그 냉방부화보다는 좀 더 되게 뭐라 그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대신에 예측값, 일반적인 어떤 실별 그 난방에 비하면 여기가 조금 괜찮은 편이다. 왜냐하면 아래 위로 낀 세대고, 그 다음에 남쪽 그 창도 아주 크지도 않고, 남측 벽 자체도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벽도 복도 빼고는 다 이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방부하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거 하나 빠져. 안전율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이제 번외편으로. 안전율도, 이걸 또 왜 하냐 하면, 그, 덕트 내외의 어떤 온도차 등에 의한 뭐 온도 변화. 그러니까 송풍할 때 또는 뭐, 배관, 그런 수배관,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온도차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10% 내외로 여유를 넣는다, 계산에 넣는다. 이런 것이 이제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냉방부와 난방부와 얘기를 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계량값도 얘기를 했고, 방위계수 뭐 등등 해서 다 거의 다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냉방부와 계산할 때, 난방부와 계산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요런 것들을 처음에 이론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전열 아니면은 뭐, 일사. 그래서 그렇게 각각 하나만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다가 정말 하나의 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실을 가지고 정말 이 실에서 어떤 그 일어나는 열 획득, 열 손실, 그 다음에 주변 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외부와의 관계, 그리고 뭐 창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면서 뭐 사람은 얼마 있고 내부 발열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도 어 여러 수식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론들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본 좋은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 기사에도 정말로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 하나의 어떤 풀이를 써야 되는 그런 약간 서술형으로 그렇게 실기로 나왔더라고. 근데 뭐 매년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어, 매년 나올 수도 있나?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요즘에는 어떤지 한번 봐야겠는데 기출 문제를. 그래서 그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열관률 주고 그다음에 요런 이런 그 자료들은 원래는 기후 데이터 찾고 요것도 기후 데이터 찾고 열관률도 다 원래는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로 수치들을 다 주고 우리가 할 거는 아까 그 수식들 있잖아요. 요런 수식들, 요런 어디 갔냐? 요런 수식들만 이제 기억을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산업계에서는 수계산을 하진 않죠, 당연히. 당연히 부하계산 프로그램으로, 이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 그 다음에 기후 데이터도 안에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열 관료 값도 알아서 거기서 이제 재료 레이어들만 설정을 하면 알아서 열 관료율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한번 우리가 열 관료율은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요렇게 한번 수계산 냉난부항 부화를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창이 몇 개 늘어나면 창 뭐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발생도 더 추가가 되면 또 넣으면 되고, 요렇게 일단은 한 항목별로 하나씩은 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있다. 요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게 은근히 시간이 세 개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요거 뭐 한 번 좀 차근하게 잘, 수업을 들어서 필기도 잘 해서, 어, 잘 그 시험에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추석을 이제 잘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메라를, 이렇게. 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